오늘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개발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한 젊은 여성의 특이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일어납니다. 고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이 젊은 여성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23살 주민 정유정은 2023년 5월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완벽한 범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증거를 숨기는 방법에 관한 책을 빌렸고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범죄학과 경찰 수사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정유정은 범죄 이력이 없었고 범죄자들과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그녀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과 연결될 수 없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외 선생님 찾기 앱이 아니면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 앱이 매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앱들은 종종 많은 개인 교사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입니다. 정유정에게 이곳은 멘토를 찾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며칠 안에 그녀는 추가 영어 수업이 필요한 학생의 어머니로 가장하여 부산에 50명이 넘는 과외 선생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녀는 한 여성 과외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26살이었고 혼자 살았으며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지인들은 그녀를 활기차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유정이 혼자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아마 특별히 이상한 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학생이 단순히 수줍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혼자 산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틀 후에 소개 수업을 위해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금정구에 위치해 있었으며 정유정이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척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오후 4시쯤 감시 카메라는 유정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교복을 입고 선생님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가객이 그녀는 오후 5시 34분경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정의 나이에 대해 의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표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정은 즉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녀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지만 유정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방으로 가서 그 여성이 정말로 혼자 사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 유정은 선생님의 옷장에서 가져온 그녀의 옷을 입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새 옷을 입고 그녀는 근처의 여러 슈퍼마켓으로 갔고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쓰레기 봉투, 청소용품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물품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 물건들을 즉시 가져가지 않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경찰관이 그녀를 멈추고 가방을 수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그 여성이 이미 아파트에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거나 단순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정이 아파트로 돌아온 후 그녀는 즉시 자신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신분증,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가져왔고 그런 다음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과외 선생님의 옷을 3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봉투들을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증거는 여행 가방에 숨겼습니다. 전체 정리 과정은 약 6시간이 걸렸으며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집과 과외 선생님의 집 사이를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녀가 불안한 기색 없이 두 장소 사이를 차분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월 27일 자정쯤 유정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떠났고 증거가 담긴 여행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 부산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양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정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직접 트렁크에 실었고 운전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전체 여행 동안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운전사와의 눈 맞춤을 피했습니다. 강가의 외딴 곳에 도착했을 때 유정은 운전석에 멈춰 달라고 부탁했고 그에게 돈을 지불한 후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행 가방을 직접 꺼냈습니다. 유정의 행동은 택시 운전석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강으로 갈까요? 유정은 운전석에 그녀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사는 호기심과 직감에서 그녀가 돌아올지 보기 위해 주변을 조금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후 그는 그녀가 명백히 더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택시를 세우고 그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국은 유정이 운전사가 같은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지시를 따랐고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직감을 따라 새벽 3시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이 외딴 숲에 무언가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그녀의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밤 유정의 행동이 철저히 분석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택시 운전사의 정보를 통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든 사실을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도착하여 유정의 가방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방에 이상한 짙은 붉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얼룩의 출처에 대해 묻자 소녀는 당시 생리 중이었으며 가방이 실수로 더럽혀졌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설명을 의심했고 그녀를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유정은 생리 중이 아니었으며 가방의 얼룩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정에게 다시 얼룩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임신과 숲으로의 여행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이 설명이 더 설득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편 다른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여 키 큰 풀 속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유정을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으나 변호사를 요청하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녀는 영어 수업을 받기 위해 과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녀는 바닥에 범죄의 흔적을 보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알 수 없는 남자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침묵하고 도와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유정은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 버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인으로서 과외 선생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워 학생으로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 행동한 것이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꾸며낸 이야기로 조사관들의 인내심이 소진된 후 그들은 유정의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행동에 대해 듣고 매우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으며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유정으로부터 정직한 고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그는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유정은 할아버지를 사랑했거나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달았는지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프로그램부터 책과 기사에 이르기까지 실제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열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보고는 가장 경험 많은 조사관들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과외 선생님, 사건 당일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조사한 후 조사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정이 특히 한국 심리 스릴러 무력함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영화에서는 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신원을 가장합니다. 그녀의 브라우저 기록을 보면 매일 이 영화를 시청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녀의 행동을 영화의 줄거리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들 이전의 그녀의 삶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생각은 그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유정의 메시지와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그녀에게는 할아버지 외에 친구나 지인, 직장이나 가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든 불운이든 유정은 은둔 생활을 시작하며 현실 세계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이 상황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자신의 아파트, 언어 능력, 친구들이 있는 사람을, 과외 선생님 같은 사람을. 전문가들은 그녀의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질투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이미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특히 쉬워 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국은 전고정이 연락했던 50명의 과외 선생님 각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유정은 그들에게 혼자 사는지 그리고 그녀의 딸이 수업을 받으러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한 젊은 여성은 거의 유정을 학생으로 받아들일 뻔했지만 결국 그녀의 아파트가 수업에 너무 작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녀와 다른 모든 과외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환상을 실현한 후에도 유정이 전혀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전후에 촬영된 감시 영상에서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일어난 일 이후에 유정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언론을 위한 사과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성명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유정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대화 중 하나에서 그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육 실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과외 선생님의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녀를 혼자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손녀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유정의 양육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이 느낌은 그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광범위한 공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었을지 논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연민을 느꼈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직전에 유조는 PCLRR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공감 능력, 충동성 및 기생적 생활 방식에 대한 성향을 평가합니다. 이 테스트는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점 척도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서는 25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을 양심이 없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유조는 28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사건 당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유조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면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수만이 알고 있었지만 직감을 따른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경계심이 아니었다면 유조는 아마도 잠시 동안 정의를 피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유존이 조기 출소하여 복수할 수 있거나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인터뷰와 보상을 피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유조는 교도소에서 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 먹고 잘 자고 후회의 기색 없이 고립을 즐깁니다. 한국 언론은 종종 그녀의 외모를 부각시키며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토록 심각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